이제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쓰고만 있어요. 물 속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한다면 합니다. 가자, 해보자! 또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미친토끼 한수방입니다. 제가 8월 31일 며칠 전에 드디어 제가 찍고 싶어 하던 브이로그 형식 단편 영화를 찍었습니다. 원래 여름에 찍으려고 했는데 8월 31일 어쨌든 여름이죠. 이게 그러니까 브이로그가 있잖아요, 기존에. 거기에다가 이제 극적인 요소를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타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단편 영화 혹은 웹 시트콤, 웹 드라마라고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한 러닝 타임이 한 15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찍었는데 하나 제가 찍었고요. 한 다음 주에 또 에피소드 두 번째, 세 번째도 좀 찍을 생각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왜 제가 찍게 됐고 어떻게 앞으로 찍으려고 하는지. 제 작품 채널을 올리는 데가 이제 쭉쭉TV라고 유튜브 채널에 제가 분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찍은 단편 영화나 웹드라마, 요번에 찍은 것도 저기 그 쭉쭉TV 검색하시면 쭉쭉 성장한다 할 때 쭉쭉 있잖아요. 거기 TV로 검색하시면 거기에 8월 31일에 찍은 웹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웹시트콤 기승전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에피소드 1을 찍었습니다. 올라가 있고 메이킹 영상도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 쭉쭉TV 구독을 하시면은 가끔씩 이제 제가 제작하는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7년에 우리 이웃의 탐정 박복순 에피소드 1을 찍었거든요. 사실 그거 찍고 나서 많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들을 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찍고 싶어 하고 무엇을 찍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고생해 주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좀 편안한 환경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약간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해서 작품을 좀 더 빛을 내지 못하고 연달아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원래 의도는 연달아서 제작을 하는 것이었는데 제작 여건상 그러지도 못했고 단발로 끝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있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작년에 우리 이웃의 탐정은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사비로 제작하고 찍기에는 그 사이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거죠. 우리 이웃의 탐정 에피소드 1을 3회차에 찍었는데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을 연달아 찍을 예산이 부족했고 또 여건도 좀 되지 않았었고 제가 자신감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에피소드 1에 제 역량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뭔가 좀 여유롭게 작품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거죠. 사실 오늘은 제가 할 말을 이게 글로 적었습니다. 이게 할 이야기를 빼곡하게 반성문 비슷하게 적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본 연출적 측면에서 본다면 작년에 그 작품 우리 이웃의 탐정 우이탐이라고 할게요. 공원 벤치에서 굉장히 대사가 길었습니다. 그 많은 이제 대사와 제스처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했었나 하는 의미론적 고민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영화의 모든 대사와 행동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벤치에서 인물들이 길고 긴 대사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 2대, 카메라 3대로 찍었던 그때를 돌이켜 본다면 그때로서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 장면으로서의 의미는 좀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이제 철학적, 대본의 철학적, 작품의 철학적, 탐미적 의미 혹은 그냥 재미, 그런 재미가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다소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포지셔닝이 아니었나 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시리즈로 쭉 계속 이어지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시리즈로 이어졌으면 재미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 좀 다른 문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제작을 하지 않게 됐지만, 그때 요런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 제가 굉장히 간단한 작품 하루에 찍을 수 있는 단편을 2개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기 위해서 찍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이제 제작의 지속 가능성, 예산이 일단 적어야겠죠, 찍을 때. 그리고 최소 스텝으로 찍을 수 있어야겠죠. 이제 날씨 비가 왔을 때 이제 날짜를 바꿔야 되잖아요. 야외 촬영이면. 그때 이제 스텝이 많으시면 이제 이런 조정 작업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제작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사비로 찍으니까 제작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걸 좀 알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좀 코미디 위주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쓴 작품 중에 이제 스릴러풍도 있고 뭐 대본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좀 해보고 싶고 제작과 관련해서 이제 해보고 싶은 거는 코미디물을 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아시겠지만 스릴러물은 이제 장편 뭐 상업 영화 스타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찍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게. 장르물이 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로맨틱 코미디나 이제 블랙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예산이 좀 적더라도 어떤 스토리의 힘으로 배우의 연기의 힘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쾌한 소동, 뭐 감성적인 로드무비, 즐거운 코미디 이런 걸 제가 다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장소의 풍경을 많이 담아보고 싶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여기가 이제 원수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 근처에 어떤 숲풀 공원 같은 것도 많고요.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 산책을 하기가 좋은 공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경을 담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가는 강화도,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가는 양평이나 그 외 지방의 풍경이나 분위기, 이런 것을 좀 제가 자주 담아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 브이로그로 뭐 하고, 그러고 싶지는, 마땅히 여건도 안 돼. 그러고 싶지는 않고, 좀 작품을 통해서 좀 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 두 가지 요소, 제작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브이로그 형식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브이로그 형식에 극적인 요소를 입힌 브이로그식 극영화 혹은 브이로그식 시트콤 혹은 브이로그식 웹드라마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에 대한 그 찍히는 본인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걸 좀 재미있게 편집을 하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고 재미있게 편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셀프 다큐멘터리죠. 거기를 이제 좀 약간 재미를 붙여가지고 편집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하고 그런 사람 대본을 쓰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극적인 요소를 입히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브이로그 형식에서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에서 일어나기 힘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에 설정된 사건들은 못 일어나잖아요. 그건 개인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설정된 사건들을 개입을 시켜서 드라마식으로 풀어내자 하는 게 제 의도고요. 배우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곳이 곧 로케이션이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카메라를 든 주인공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냥 가령 이제 카메라를 든 사람이 강화도로 놀러 가가지고 여행을 가다가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셀프 카메라로 계속 찍는다. 그러니까 이게 곧 이제 그 사람들이 등장인물이고 그 인물들이 스토리가 되는 것인데 그게 다 배우니까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이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제 생활 연기를 하게 될 거고, 이런 이제 방식이 영화 제작의 적응성과 민첩성, 예산의 이제 예산 투입성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 그 셀프 카메라 들고 캠코더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여행 영상 찍고 기록 영상 찍고 이게 좀 더 체계화된 게 이제 브이로그, 지금 유튜브 브이로그잖아요. 하나의 좀 편집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가고, 배경음악을 잘 입히고, 자막을 재밌게 넣고, 또 이제 컷 편집을 재밌게 하고, 좀 이제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좀 이제 만나면서 다양한 장소 재밌는, 배경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예전에 하던 어떤 개인 기록 영상, 여행 영상, 일상생활 기록 영상을 좀 더 재밌게 풀어내고, 좀 더 이제 셀프 다큐멘터리로서 예능적 요소를 감안한 게 저는 브이로그라고 보거든요. 브이로그식 영화나 시트콤 촬영의 장점을 들어본다면 이제 최소 스텝으로 찍을 수가 있죠. 배우가 왜냐하면 카메라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찍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녹음이 직업이고, 카메라 촬영을 예전에 이제 독립영화 촬영을 한 몇십 편 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간단한 LED 조명기 켜고 끄고 대략 어디 비추면 밝기 조절하는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브이로그 형식 스타일의 이제 시트콤이나 그런 데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그냥 제가 어느 정도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스태프들이 사실은 배우분들과 저하고 그리고 연출이나 제작 쪽에서 도와주는 분 한 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제작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야외에서 어떤 상황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면, 행인들이나 통제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식 시트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도 들고 다니면서 사방으로 흔들잖아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스텝이 있으면 많으면은 스텝이 걸립니다, 화면에. 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스텝에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가 아니라 어떤 영상을 보면 스텝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스텝은 일단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 검은색이나 곤색 옷을 입고 있고, 왜냐하면 영상에서 반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방에 반사 재질이 많잖아요. 실내 같은 경우에 뭐 야외도 그렇고. 그랬을 때 검은색 옷을 입고 가만히 있으면
사물인지 물체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데 밝은 옷을 입고 있고 움직이면 이게 사람인지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분들은 대부분 다 어두운 색을 입고 어떤 뭐 그렇게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에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태프분들은 본능적으로 우리도 이제 잠깐 이제 단역으로 나오신 분들이 스텝인지 배우인지는 0.1초 만에 알죠. 스텝이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트콤이 이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방으로 비추고 광각으로 10mm 광각이면 굉장히 넓습니다. 비추면 사방에 있는 사람이 다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기둥 뒤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어디 건물 속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예 눈이 안 띄는 장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 VR 카메라 촬영해 보신 분들을 아실 건데 VR 카메라는 360도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VR 카메라 위치에서 삥 그 눈높이에서 사방을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에 보이는 사람은 모두 다 보이기 때문에 숨어야 됩니다. 벽 뒤로, 건물 뒤로, 어디 낮춰가지고 어디 계단 밑으로 이렇게 숨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개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VR은 360도고 얘는 광각이 한 10mm면은 사실 90도는 넘겠고 이제 180도는 안 되는데 핸드헬드로 하면 좌우로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180도 정도 각으로 보고 또 가면서 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270도 이상의 각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니까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으면 NG가 굉장히 여러 번 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브이로그식 촬영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난 봄에 구상을 했습니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어떤 소재, 어떤 주인공 캐릭터로 설정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에피소드 기승전 브이로그 에피소드 1 같은 이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캐릭터 설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어떤 이제 희영이라는 여자가 20대 여자고요. 뭐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좀 적극적인 면이 있고 장난기가 있으면서 눈가에 장난기가 자글거린다. 그리고 초보 유튜브로 자극적인 컨텐츠를 올려야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된다. 현재는 무직, 배우로도 잠깐 활동한 적이 있고 일단 캐릭터 설정은 이런데 이제 개요를 설정을 드리면 유튜브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그 희영. 기대보다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오르지 않자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남들처럼 자극적인 컨텐츠를 올려야 되겠다고 마음먹고서 실행에 옮기게 된다. 뭐 지나가는 행인의 아이스크림 뺏어 먹기. 그게 에피소드 1이었죠. 잘생긴 남자 전화번호 따기.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 2로 제작할 건데. 그 다음에 초보 유튜버 이렇게 이제 유튜버 희영의 좌충우돌 브이로그 도전기.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을 만나고 해결해 나가고 어떤 남자를 만나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여행을 하면서 낭만을 찾고 그 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제가 설정하고 있는 개요고 캐릭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캐릭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상황들을 설정 쪽에서 이제 제가 대본을 쓰게 되고 대본을 한 서너 편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3, 4까지 쓰고 2, 3을 곧 찍을 거고요. 사실 이번 작품은 대본을 쓰는 단계부터 좀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였고 코미디였고 가볍고 발랄한 소동 어떤 유머러스한 이야기도 코미디, 블랙 코미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가지고 대본을 쓰는 단계부터 즐거웠고 현장 연출도 좀 즐거웠습니다. 배우들도 즐거워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제작 과정, 촬영 과정이 즐겁지 않으면 굳이 영화, 그러니까 돈벌이로서의 영화가 아닌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영화로서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제 나이가 50 간 넘었는데 한 5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어떤 인생의 미래에 뭔가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30대 때 한 50대면은 뭔가 좀 어떤 모습이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런 보상은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인생 많이 살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느끼는 그거고요. 그러니까 그저 이제 현재를 즐기고 그리고 이제 과정을 의미하는 것만이 어떤 보상 없는 미래를 맞이하는 보상 없는 미래가 또 우리 현재가 되잖아요. 저희 현재가 되고 또 다른 현재로 맞이하는 나의 자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프로덕션 과정과 편집 과정은 사실 하기 싫을 때 많아요. 그 로케이션 다니고 뭐 컷 리스트 짜고 동선 짜고 뭐 여러 가지 세팅하고 연락하고 캐스팅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막 썩 그렇게 즐겁고 막 그런 일은 아니에요. 사실 영화를 위해서 이제 즐거운 영화를 위해서 중간에 거치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리고 이제 편집 과정도 그래요. 편집 과정이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편집 과정 다 끝내고 그걸 보는 게 재밌지, 편집 과정 자체는 저도 딱히 즐기는 편이 아니거든요. 뭐 오늘 어저께도 이제 뭐 메이킹 편집하고 그 전에 이틀 전에도 본편 편집하고 그랬지만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찍은 거 그대로 잘라 붙이면 되는데 오케이 컷 골라내고, 이제 특히 이제 벤치씬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찍어가지고 어느 게 오케이 씬, 오케이 컷부터 골라내고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쓸 건지 미리 예상을 하고 찍은 게 아니라서 다시 다 돌려보면서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상당히 좀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오케이 그 잘 골라내고 그런 컷만 골라서 편집하면 좀 빠른 편인데, 그렇지 않아서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약간은 받고 있지만 사실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뭐 즐기는, 작품 전체를 즐기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죠. 특히 이제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런 데서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끙끙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에피소드 2번, 3번을 찍을 건데 야외 촬영이라서 이제 비가 관건이거든요. 사실 에피소드 1 찍을 때도 정해진 날짜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날짜를 연기를 해가지고 31일 날 찍었습니다. 비가 그쳤을 때. 야외 촬영이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 촬영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좀 있으면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뭐 풍성한 결실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음만이라도 이제 과정의 즐거움을 챙기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